이 밤 왕이 바뀐다. 1506년 9월 궁궐의 어둠 속에서 수군과 병사들이 조심스레 움직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이끌 임금, 그리고 고작 12살 조용히 책을 읽던 어린 왕자 이역에게 운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일부 왕이 되지 못한 왕자 이역. 성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머니는 패비윤씨.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 후궁들을 시기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여자. 그녀의 아들 이역은 궁궐 속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이복동생이자 언제 죽을지도 모를 그림자 같은 존재. 하지만 그는 공부에 몰두하며 누구보다 조용히 깊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부 반정, 조선의 밤을 뒤집다. 연산군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에게는 폭군이었고 조신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잔혹한 갑자사와 어머니 패비윤씨의 죽음에 대한 집착, 누구도 믿지 못한 채 광기에 휩싸여 있던 왕. 결국 박원종과 성희안, 유순정 등 반정 세력은 나라를 다시 세우자 외치며 조용한 쿠데타를 단행합니다. 그리하여 한밤중 아무도 피를 흘리지 않고 왕이 바뀝니다. 12살 이역, 조선의 11대 왕 중종이 되다. 삼부왕이지만 왕이 아닌 꼭두각시의 시작. 하지만 문제는 그가 직접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점. 반정을 일으킨 공신들은 새로운 왕을 앞세워 전국을 장악합니다. 중종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끌려가는 꼭두각시 왕이 되어갑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나도 연산군과 다를 게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는 변화를 결심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한다. 나라를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자를. 사부개혁의 불꽃, 조광조를 만나다. 그리고 등장한 이름, 조광조. 성균관에서 이름을 떨친 젊은 유학자. 성리학을 현실에 구현하려는 살림의 희망. 조광조는 말합니다. 임금은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기득권의 부정부패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는 현량과를 시행해 도덕성 높은 인재들을 등용하고 부패한 공신들의 위운을 삭제하며 개혁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중종은 그를 믿고 그와 함께 조선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오부 기묘사화, 이상이 무너진 날. 그러나 기득권 세력, 즉 훈구파는 이를 용서치 않았습니다. 조광조가 민심을 장악하려 한다. 왕을 넘어 정치를 조종하려 한다. 심지어 왕을 폐하고 새 왕을 세우려 한다. 이런 음모론은 중종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1519년 기묘사화 발발. 조광조는 전라남도 능주로 유배, 그리고 사약을 받고 생을 마칩니다. 그의 나이 고작 38세. 육부 조용한 왕, 신리의 정치. 그날 이후 중종은 달라졌습니다. 개혁은 멈췄고 대신 신중하고 실용적인 통치가 시작됩니다. 국방을 정비하다. 북방 여진족에 대비한 성곽 재정비, 외구 침략에 대비한 수군 재편. 경제를 회복하다. 환곡제 개혁으로 고리대금 근절. 백성의 땅을 침탈한 사례를 조사하고 철폐. 상업 유통 개선과 시장 정비. 민생을 살피다. 부역을 줄이고 합리적인 노역체계 구축. 의창과 해민서 운영으로 백성의 건강을 돌봄. 그는 이제 소리 없이 조선을 지탱한 임금으로 불립니다. 칠부 성군이란 무엇인가? 중종은 누구보다 말이 적었고 행동은 조심스러웠으며 결정은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나라를 바꿨습니다. 이상을 품은 개혁가를 믿었고 민생을 살피는 정책을 실행했으며 왕이기 이전에 사람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오늘의 시사점. 조선의 왕 중 가장 조심스러운 왕, 중종.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묻습니다. 권력이란 누가 갖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않은가? 폭군을 몰아낸 어린 왕, 반정의 상징이었지만 권력의 희생양이기도 했던 왕, 그리고 결국엔 백성을 위한 통치를 실현한 왕. 그가 바로 성군이 된 소년 중종입니다. 타임키퍼는 역사 속 인물의 진짜 이야기를 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위한 힘이 됩니다. 시간을 넘어 이야기를 지키다 타임키퍼입니다.